올여름 최고의 기대작이었던 반도가 드디어 개봉했습니다. 이 영화가 기대작인 이유는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2016년 최고의 흥행작인 부산행이 후속작이며 더 나아가 그 부산행을 찍은 연상호 감독이 이번에도 메가폰을 잡았다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그 연상호 감독의 가장 최신작은 염력입니다. 맞습니다. 제대로 폭망한 영화죠. 이렇게 극과 극의 영화를 제작한 감독은 드물 겁니다. 시네필 사이에서도 항상 이야깃거리와 논란이 되는 감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작품은 그에게 감독으로서 가장 중요한 작품일지도 모르겠네요. 하나 확실한 건 마케팅은 엄청 잘 된 것 같습니다. 많은 곳에서 광고가 나오고 이벤트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죠. 최소한 개봉 당일은 많은 관객들을 끌었습니다. 확실히 잠잠했던 영화관에 활기가 돌더군요. 영화 제작 기초의 내재적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연상호 감독의 반도입니다. 매번 느끼지만 연상호 감독의 아이템은 흔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충무로에선 말이죠. 그 아이템을 풀어내는 과정이 클리셰에 의존하더라도 이야기의 시작점은 항상 도전적입니다. B급 매니아 장르인 좀비를 상업으로 풀어낸 부산행, 충무로에서 귀하디 귀한 초능력을 소재로 한 염력. 이번 영화도 충무로에서 접하기 힘든 장르이자 소재입니다. 홍보와 투자를 위해 부산행이 후속작임을 자처하지만 정신적인 계승이지 그 이상의 연관성은 사실 없어요. 부산행이 창궐한 좀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반도는 좀비로 인한 상황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분명 호불호를 부를 거라 생각됩니다. 흔히 생각하는 좀비 영화처럼 좀비로부터의 생존을 통해 서스펜스와 카타르시스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재미가 좀비와의 액션을 통해 발생합니다. 이 영화에서의 좀비는 총을 막기 위한 표적이자 차에 휩쓸리는 돌덩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확실히 액션의 멋은 있습니다. 스케일감도 충분하고요. 안부에서부터 선행되는 시체들의 발소리와 목소리, 곧이어 폭포수 마냥 쏟아지는 좀비들은 부산행에서의 비주얼보다 확실히 진보했습니다. 요즘 하고 있는 게임 월드워치가 떠오르더군요. 그리고 그 좀비들을 주먹으로 처치하던 전작과 달리 강동원이라는 초미남 배우가 화려한 총술로 제압하는 모습은 이 영화의 백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좀비 고유의 공포감이 줄어드는 건 아쉽습니다. 영화 내내 떼거리로 죽기만 하니 좀비가 나타나도 서스펜스가 안 생겨요. 특히 영화의 후반부, 좀비들 사이에서 주인공 일행이 도망을 치는데도 건조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이러한 지점은 사실 단점보다는 감독의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이전에 좀비 이야기 했으니까 이번엔 세기말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선택이 맞는지 틀렸는지는 이 영화를 본 관객들마다 다 다르겠죠. 이 영화를 게임으로 비유하면 많은 컨텐츠가 준비됐지만 막상 그 컨텐츠를 즐기기엔 너무나도 얕은 게임입니다. 일단 많은 컨텐츠는 이 영화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좀비 영화의 클리셰도 있고 총격 액션도 있고 인물 간의 갈등도 있고 매드맥스가 연상되는 카체이싱도 있죠. 그중 포스트 아포칼립스의 설정과 카체이싱은 충무로식, 즉 한국식으로 잘 변환했다고 생각됩니다. 분명 헐리우드와 비교하면 아쉬운 수준이지만 충무로에선 쉽게 볼 수 없는 비주얼인 건 사실이죠. 홍콩, 서울, 631 부대 등의 시퀀스를 쪼개봤을 땐 나쁘진 않습니다. 익숙한 공간이지만 그간 본 적 없었던 모습으로 나오는 건 나름의 색다름이었습니다. 아, 저기 우리 동네인데? 라는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또 RC카와 나이트클럽 홍보 차량을 이용해서 유인하는 장면, 건물에 투기장을 만들어 생존자와 좀비와의 숨바꼭질을 시키는 장면과 같은 몇몇의 아이디어는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그 좋았던 아이디어들과 시퀀스가 모두 연결됐을 때 하나의 좋은 서사를 가진 이야기인가? 라는 질문엔 NO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일단 욕심이 너무 과해요. 너무 많은 걸 보여주다 보니 정작 필요한 건 빠져있는 느낌입니다. 저는 총을 어떻게 쏘느냐만큼 총을 왜 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액션은 갈등 해소의 도구이기 때문이죠. 우선 캐릭터들은 각각의 설정을 가지고
설정된 캐릭터들은 서로 갈등을 겪으며 그 갈등의 폭발이 액션으로 발동되는 거죠. 이 영화는 폭발 이전의 빌드업이 너무나도 약합니다. 캐릭터들이 감정을 쏟아내지만 관객들이 그 감정을 공감할 여지가 없어요. 정석과 민정이 투탑으로 이야기를 끌고 감에도 그들 사이의 유대 형성이 부족하고 희생되는 캐릭터들은 많지만 그 캐릭터들의 설정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매형이 정석에게 총을 전달하다 죽고 아이를 구하기 위해 사단장이 자신을 희생함에도 관객들은 슬프지 않습니다. 관객들이 슬프기 위해선 어그러진 매형과 정석의 관계가 회복되는 과정이 존재해야 했고 사단장과 민정 가족 간의 서브플롯이 존재해야 우리는 그들을 이해할 수 있고 슬픔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러한 설정들이 너무나도 부족하니 캐릭터는 지나치게 단편적이어 보이고 감정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독은 관객의 감정을 흔들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을 쓰는 거죠. 바로 심파 말이죠.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지금의 관객들에겐 조금 올드한 방법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 클로즈업으로 인물의 얼굴을 당겨도 슬픈 배경음을 깔거나 어린아이가 눈물을 흘려도 관객들은 그저 또 이 방식이야? 라는 불만만 가득 차죠. 악역 또한 아쉽습니다. 묘사는 매력적인데 캐릭터 자체는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행동대장을 맡고 있는 황중사, 군부대의 총책임자인 서대위. 둘 다 설정은 존재하지 않고 지나치게 클리셰에 의존하고 있어요. 특히 서대위는 복합적이고 혼돈스러운 인물인 척만 하고 있습니다. 겉으론 술에 찌들어 있고 여자 달력을 바라보며 자살 시도나 하는 무능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 집단을 통치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서대위는 이상한 사람이면서도 위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관객들에게 위기감을 전달하고 주인공을 효과적으로 가로막으면서 갈등을 복합적으로 만들죠. 하지만 이 영화에서 서대위는 그러한 어떠한 모습도 없습니다. 정말 이상하기만 한 사람이죠. 개인적으로는 황중사의 캐릭터의 비중은 낮추고 서대위의 설정은 늘려야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교환이라는 매력적인 배우를 너무나도 아쉽게 소모한 느낌이었습니다. 엔딩 장면은 뭐 말할 거리가 없죠. 이 영화의 최악의 10분을 뽑으라면 당연 엔딩입니다. 하필 살아있다가 떠올라서 더욱 실망이더군요. 제가 생각하는 연상호 감독님은 충분한 능력과 재능을 갖춘 분이라 생각합니다. 그가 찍은 단편 애니메이션과 장편 애니메이션은 하나같이 최고였습니다. 염세적이면서도 날카로운 그의 시선.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불편해서 외면했던 이야기를 날 것으로 전달했죠. 그리고 그의 상업 데뷔작인 부산행도 어느 정도의 타협은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잘 남아있었습니다. 균형감이 좋았어요. 하지만 염력 때부터 그는 어떠한 갈림길에 놓인 것만 같습니다. 사람들이 불편하고 외면했던 이야기와 사람들이 좋아하고 보고 싶어하는 이야기 사이의 기로. 반도를 보면 이러한 기로에서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 간접적으로 느껴지더군요. 자신의 시선보다는 볼거리와 비주얼,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사회적 문제보단 사람들이 좋아하는 감동과 슬픔의 이야기. 부산행이 아무리 타협을 했다 하더라도 주인공을 막아서는 이야기의 가장 큰 변곡점은 사회적인 문제와 그것에 대한 그의 시선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좀비를 물리치고 도달한 곳엔 좀비가 아닌 인간이 있었죠. 이러한 지점이 흔한 좀비 영화가 아닌 부산행을 특별하게 만들었다 생각해요. 지금의 반도는 뭐 난민 문제니 코로나니 해도 설정의 구축 수준에 머물러 있지 이야기의 핵심엔 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의 가장 큰 갈등은 자동차가 이리 받고 저리 받고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연상호 감독의 선택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그를 또 다른 갈림길로 둘 것 같더군요. 반도를 상품과 오락거리의 시선으로 본다면 괜찮은 영화라 생각합니다. 속도감, 스케일, 편집 템포, 확실히 여러 부분에서 신이 나요. 하지만 작품이라 생각한다면 아쉬운 지점이 많을 것 같더군요. 부산행의 장점은 연해지고 단점은 진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이 리뷰는 지극히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끝으로 이 영상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더 좋은 리뷰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